자, 이어서 영화를 보는 새로운 방법, 슬기로운 OTT 생활 준비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봤어? 예, 추석 연휴가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 질문이고요. 저도 주위에서 정말 많이 듣습니다. 자, 그만큼 이번 명절 큰 이야기거리를 낳은 콘텐츠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살펴보고 함께 주목할 만한 작품도 만나보죠. 더 스크린에 박희은 편집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편집장님 오늘 화상으로 연결돼 있는데 의상을 또 보니까 가죽 잠바. 네. 예, 저 뭐랄까요, 가을이 좀 성큼 다가온 것 같네요. 네, 성큼 가을 분위기 좀 느끼시라고 오늘은 화상회의하는 뭐 장소도 좀 바꿔봤습니다. 그러게요. 장소가 바뀌었네요. 네, 좀 푸릇푸릇한 공간으로 바꿔봤습니다. 예, 혹시 뭐 오토바이 타고 출근하시거나 그러신 건 아니신 거죠? 그 희망사항이긴 한데 아직 오토바이 못 배워서요. 뭔가 어울린다, 오토바이랑. 네, 예. 옷을 먼저 샀어요. 자, 슬라고시가 있어요, 오늘도. 네, 오늘 맞습니다. 조금, 문제가 조금 어려운지 많은 분들이 좀 못 맞추고 계신데, 네. 편집장님도 혹시 답을 모르시면 지금 검색하면서 빨리 좀 답을 네네.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제76차 유엔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 넥타이, 남과 북이 화해하고 서로 손을 잡고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일종의 신호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행사가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도 분석됩니다. 자, 오늘의 문제입니다.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는 대통령의 공식 일정, 그러다 보니 해외 순방 나갈 때마다 별도의 암호명이 부여가 되는데요. 이번 대통령 미국 순방의 암호명은 무엇일까요? 1번 시로시로, 2번 시그널, 3번 시스루, 4번 시리아. 예,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드리는 힌트는 TVN에서 했던 드라마 김혜수, 이재훈, 조진웅이 나왔던 그 드라마 제목입니다. 편집장님 혹시 힌트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내려고 했던 힌트를 지금 내버리셔서. 네, 시그널이요? 저는 예. 그렇죠. 네네, 우리 최영준 아나운서님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네. 먼저 해버렸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저 편집장님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그럼요, 봤지요. 예. 이번 추석을 지나고 나서 이 질문 엄청 많이 좀 주고받고 있어요. 주위에서도 보면. 이번 추석에 네. 공개가 된 겁니까? 사실 추석을 노리고 이제 극장이든 OTT든 개봉하는 영화나 이 드라마 작품들은 추석 전주에 개봉을 해요. 예. 딱 그 시즌처럼 이 땡플릭스의 오징어 게임도 9월 17일 날 전 세계 동시 공개가 됐습니다. 우리로서는 추석 선물로 만난 드라마가 맞죠. 예.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딱 제목을 들었을 때 이게 뭔지 아시는 세대와 모르시는 세대가 조금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편집장님 아세요? 네, 압니다. 저는 몰라요. 전 몰랐습니다. 진짜. 정말요? 예. 네, 이런 식으로 또 거짓말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약간 들기는 하는데. 예. 네.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게임은 사실 어렸을 때 운동장 같은 데서 바닥에 금 그어놓고 하는 맨몸 놀이였어요. 예전에 정말 뛰어놀던 시절에 해왔던 맞아요. 어린이 그런 놀이인데요. 운동장이나 이렇게 놀이터의 흙바닥. 네. 예. 모르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모릅니다. 네, 그런데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임이 단순히 동심의 세계가 아니라 어른들의 돈심의 세계를 불러일으키는 게임이 돼버립니다. 예. 소위 말해 이제 목숨을 걸고 하는 서바이벌 게임에 초청된 사람들이 있어요. 456명의 지금 벼랑 끝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456억 원이라는 상금을 놓고 게임을 시작하겠냐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안 때문에 낯선 어떤 공간으로 모여들게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곳에서는 목숨을 걸고 게임을 하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던 그 추억의 게임들을 예. 그야말로 목숨 걸고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뭐 예, 예를 들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해서 움직이면 바로 총살을 당하게 되는. 아, 죽어요? 네, 그렇죠. 목숨 걸고 하는 게임이라니까요. 예. 예, 뭐 줄다리기를 하다가 지면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456명의 참가자들이 게임을 하나하나 진행할 때마다 점점 그 수가 줄어들게 되고 마지막 그 사람들의 목숨값을 누가 가져가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목숨을 건 게임과 그 게임 이면에 담겨 있는 좀 우리 사회의 그 자본주의적 행태, 현실 이런 것들을 또 담고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참가자가 죽을 때마다 상금이 이제 올라가게 되고 최후의 승자가 그 상금을 받아가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지금의 우리 세태, 뭐 코인이라든지 그런 걸 좀 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맞습니다. 오징어 게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동네에서 친구들과 함께하던 놀이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역별로 전국마다 좀 이름이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네. 얘기하다 보니까 분명히 같은 게임인데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다르더라고요. 예, 뭐 오징어 땅콩인데도 있고 보니까 뭐 여러 개. 오징어 땅도 있고요. 아, 맞아요. 막 되게 여러 개라고 하는데 그 이런 질문 갑자기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저 때는요. 이게 좀 방송인데 이 대댄지라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아, 그렇죠. 편 먹을 때? 이렇게 편을 가르는. 네, 편 가르는 거. 혹시 손동작. 우리 편집장님 저 지역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했습니까? 하늘 땅이요. 아, 하늘 땅. 네. 하늘 땅. 혹시 뭐 북한에 계셨어요? 아니, 저희 동네에서 이렇게 하늘 땅. 하늘 땅. 예. 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대댄지 뭐 이렇게. 저희 동네에는 우리말을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살던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가 됩니까? 0321번님 오징어 게임 시즌2도 기대됩니다. 9748번님 오징어 게임은 경상도 게임 아닌가요? 저는 비슷하지만 뼈다귀 게임이었어요 라고 하셨는데 명칭만 다를 뿐 다 있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지금 우리에게는 잘 알려진 저 놀이입니다만 해외에서는 잘 모를 것 같은데 이 콘텐츠가 국내에서뿐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요? 네, 일단 이 콘텐츠가 한국에서 만들어진 한국 오리지널 땡플릭스 시리즈 중에서 최초로 전미 시청률 1위를 기록을 했고요. 그 외에도 20여 개국의 나라에서 아마 공개되고 일주일 동안 1위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큰 인기를 모으고 있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한국 콘텐츠를 그만큼 굉장히 익숙하고 핫한 콘텐츠로 해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 땡플릭스에서도 새로운 콘텐츠가 나오면 이제 이런 새로운 콘텐츠를 소개하잖아요. 다양한 국가에서 만든 새로운 콘텐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콘텐츠에 대한 인지도나 호감도 그리고 한국 콘텐츠 재미있어라고 얘기하는 이런 신뢰도 같은 것들이 이미 사람들한테 좀 쌓여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정재 배우뿐만 아니라 이 작품에 이정재 배우에 대한 또 인지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것 같고요. 또 이건 약간의 대외적인 이유이기도 하지만 현재 이런 대규모의 블록버스터급 드라마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국가가 사실은 한국 정도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해요. 그래요? 해외에서는 사실 코로나 여파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촬영 현장이 제대로 좀 운영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한국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우리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문제도 좀 짚고 가고 싶은데 지금 이 오징어 게임에 여러 논란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휴대폰 번호 이제 공개가 되면서 맞습니다. 지금 한 분이 뭐 하루에 수천 통의 전화가 온다. 이런 문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굉장히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의 부주의라는 생각을 확실히 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화번호가 등장하는 장면들이 꽤 빈번하게 나오거든요. 그럴 때
아예 존재하지 않는 국번을 사용해서 어허. 혹시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이런 그 위험들을 제거하고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예. 그런데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의 그 사용자가 있는 전화번호를 이 드라마 안에서 굉장히 여러 차례 예. 굉장히 번호가 정확하게 보이도록 노출을 했다는 것은 확실히 좀 부주의한 제작이 아니었나라는 아하.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그 사람들 일반 대중들에게 주는 피해가 굉장히 막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어서 빠르게 예. 좀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 제 생각에는 콘텐츠 자체에서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걸 봤을 때 예. 계속 후속의 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약간 그 캐릭터를 묘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조금 편향적인 뭐 일종의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여성에 대한 묘사들이 굉장히 좀 자극적이고 편향적이다. 혹은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는 좀 전형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논란도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글로벌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 안에서 계속 발전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 관객들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관객들이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죠. 인종 다양성의 문제나 문화 다양성의 문제, 젠더의 문제도 분명히 작품을 만드는 상황이 처음부터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어려운 얘기만 드린 것 같은데 반면 재밌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 작품 속에 나오는 다양한 우리 어렸을 때 했던 놀이들이 지금 해외에 굉장히 또 열풍이 불고 있어요. 뭐 구슬치기라든지 이걸 뽑기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달고나 설탕과자를 뽑는 놀이 뭐 이런 것들 뭐 패키지가 만들어져서 아마존에서 몇만 원을 주고 사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많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뭐 좀 허경영 그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도 그 번호 주인에게 1억 원에 내가 사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 시즌 2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자, 이 작품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시작된 작품 하나를 좀 더 살펴볼 텐데 땡플릭스에 오징어 게임이 있었다면 땡 2부에는 검은 태양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검은 태양은 저 TV 시리즈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한국의 OTT 서비스 사업자들이 이제 좀 새로운 전략을 추구한 것들이 공중파 방송이나 굉장히 유명한 케이블 채널들이랑 같이 드라마를 만드는 거죠. 일종의 투트랙 채널로 이제 전략을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검은 태양 같은 작품은 이 땡 2부가 MBC와 함께 150억 원을 같이 투자해서 만든 공동 투자 콘텐츠예요. 그런데 이 작품이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좀 굉장히 수위가 높은 액션 그리고 첩보 스릴러의 장르를 이제 담고 있는데 공중파에서는 공중파의 화법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그리고 OTT에서는 약간 디렉터스 컷처럼 무삭제판을 통해서 OTT 또 콘텐츠의 문법에 맞는 방식으로 투트랙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주요하게 성공한 것 같습니다. 추석 기간 동안 이 땡 2부 같은 경우에 신규 유료 사업 가입자가 평소 대비 3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 다양한 OTT 채널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이제 챙겨서 골라보시는 게 굉장히 익숙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은 태양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소개만 좀 해주시죠. 그 검은 태양은 남궁민 배우가 주연을 맡은 작품입니다. 실종됐던 국정원 요원이 그 내부의 배신자를 찾아서 조직으로 복귀하면서 벌어지는 액션 스릴러 장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남궁민 배우가 특히 이 액션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서 운동을 통해서 몸을 엄청나게 크게 만든 이 변신 이것도 굉장히 또 화제가 되면서 많은 시청자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이 질문만 좀 드려보겠습니다. 1403번님이 오징어 게임 저 같아도 에잇 한번 해보자 뭐 아니면 도 이러면서 참여해볼 것 같다고 하셨는데 우리 편집장님은 현실에서 이런 제안 받으면 참여하실 겁니까?
저는 사람 수와 상금 수가 같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너무 정확하게 수많은 영화를 통해서 알고 있어서 예, 저는 교육의 효과를 통해서 참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 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